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일당들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여론조작과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그리고 친북 인명사전 발간 광고와 같은 그런 실질적인 조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1단계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3일 금요일 리얼미터를 다녀왔습니다.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이미 우리 여론조사는 단순히 여론조사의 성격을 넘어서서 이쯤 되면은 여론 세뇌 작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여론조사를 조그마한 기업에다가 맡겨두고 대한민국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얼미터를 방문을 하고 제가 느낀 소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리얼미터가 훨씬 더 작았다는 것입니다. 방문 당시에 전체 직원이라고 해봐야 대여섯 명 정도가 전부였는데 일부 외근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콧구멍만한 개별 기업에 대한민국의 여론 형성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리얼미터의 모습인데 저 안에 정면으로 보이는 조그만한 사무실이 리얼미터입니다. 이 사진은 그날 저와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진 찍는 사람까지 총 7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같이 동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방문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신 구독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방문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리얼미터 대표를 만나지를 못하고 여론조사 과장을 30분 정도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리얼미터를 방문할 때 사전 약속을 잡지 않고 기습적으로 방문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간에 리얼미터에 수차례 전화를 해봤지만은 팀장과 통화를 해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을 하면은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면담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과장과의 30분 정도의 면담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표본을 추출하는지를 물었고 담당 과장은 표본 추출은 엑셀의 랜덤 함수를 사용해서 공정하게 추출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방법의 속임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드루킹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즉 엑셀 랜덤 함수의 조건식을 살짝 비틀어서 추출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요즘은 댓글의 좋아요와 싫어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보수 진보 성향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질병이나 성격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추출하는 전화번호의 정치 성향을 알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 회사들을 감독해야 될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이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을 여론조사 회사들에게만 맡겨두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은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로서 여론조사 회사들이 나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여론조작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2016년, 2017년 2년 동안 잠시 공무원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1년에 3-4번의 여론조사 전화가 왔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민노총이고 실제로 공무원들의 성향이 좌파가 압도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하기 전과 퇴직 후에는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충분히 표본 추출의 공정성을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민대표의 입회하에 여론조사 전 과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와 면담을 할 수 있도록 면담 날짜를 잡아달라고 담당 과장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요구에 불응을 한다면은 차량에 플래카드를 매달고 공정한 여론조사 샘플 추출을 위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주요 도시 차량 시위를 통해서 대국민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방문 시에 바로 대표를 만나지 못해서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실들이 분명히 대표에게 보고가 될 것이고 일단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그간의 무방비 상태에 비해서 리얼미터에서도 아주 쬐끔의 견제는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얼미터와의 다음 미팅을 위해서 현재 여론조사 방식인 RDD 방식에서 어떤 허점이 있는지 대학이나 기타 다른 기관들을 방문을 해서 파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량 시위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이 된다면은 좌파들에게 제가 타겟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좌파들에 의한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요소들까지도 차단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공격을 잘 하려면 수비도 잘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올려놓은 후원 계좌는 친북 인명사전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후원 계좌이기 때문에 여론 조작과 부정개표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가 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후원 계좌에 300만원 정도의 작은 돈이 입금됐는데 괜히 돈 문제로 좌파들에게 어떠한 빌미도 주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북한이 9번째 미사일을 쐈지요. 저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그간의 미사일 발사와는 그 의미가 약간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22일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를 하고 23일 중국이 미국에게 보복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일 오늘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지요. 22일, 23일, 24일 한국, 중국, 북한이 차례대로 일본과 미국을 공격했다는 것은 남북한과 중국이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를 계기로 해서 미일에 한번 붙어보자고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막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을 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미국은 중국이 필요하지 않고 관계가 멀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중국의 협조를 받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한국도 미일 동맹에서 완전히 떠나서 중국, 북한으로 붙어버렸고 미중 간에도 완전히 판이 깨져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외교가 꽉 막히고 아군과 적군이 명확하게 갈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더 이상은 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한판 전쟁의 시기가 앞당겨질 것은 아닌지 대한민국의 운명이 참으로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